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세베르도네츠크인데요. 세베르도네츠크는 지난 4월 전쟁 50일을 전후로 하여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로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곳입니다. 인구는 10만 명을 간신히 웃도는 중소도시에 불과하나 루안스크주에서 세베르도네츠크 강을 건널 수 있는 3개의 다리가 집중된 교통의 요지라 전쟁 초반부터 러시아군의 주요 공세 목표가 됐습니다. 마리우폴 이후 가장 큰 격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보니 세계 여러 언론이 주목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세베르도네츠크를 사수하려는 우크라이나와 세베르도네츠크를 점령하려는 러시아 사이에 대규모 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세베르도네츠크는 군사학적으로 그리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세베르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까지 통치 중이던 돈바스 서부로 나아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슬로반스크, 크리마세도르크 등 이줌 남동쪽 4개 도시야말로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돈바스 점령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다른 전장에서 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베르도네츠크의 다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를 점령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리시칸스크로 이어지는 3개 다리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외신을 비롯한 여러 언론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의 보급이 끊겼으며 도시가 곧 함락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목표가 돈바스 점령이라면 이것과 연관된 다리를 부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니란 것이죠. 다리가 부서진 이상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대대가 폭사한 빌로후리우카처럼 강을 건너기 위해 부교를 건설해야 합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현재 돈바스 전선에서 부교 건설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드론과 연령상 장비를 잔뜩 보유한 우크라이나군이 24시간 내내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관측하면서 포사격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부교 설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러시아군이 강을 성공적으로 건널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 이유는 리시칸스크 때문인데요. 리시칸스크는 돈바스 지역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고지대 도시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칸스크에서 세베르도네츠크를 일시적으로 도파한 러시아 기갑 부대를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두 도시 사이의 지대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설령 다리가 멀쩡하더라도 러시아군이 강을 건너 리시칸스크로 넘어오기 전에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대전차 미사일을 피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러시아군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방법은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루안스크 방향으로 빙 돌아 강을 건넌 뒤 어느 정도 돌파구를 확보한 포파스나 방향으로 병력을 투입하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세베르도네츠크 점령은 이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대한 삽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 점령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다리가 끊겼음에도 쉼없이 병력을 투입 중입니다. 그럼 두 국가는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답은 정치적 목적에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주에서 통치력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도시들 중 가장 큰 도시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를 점령한 뒤 루안스크 점령을 선언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러시아는 돈바스 점령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세베르도네츠크 전투에 관심을 기울이던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러시아의 승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세베르도네츠크를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세계 언론에 인식시키고 이를 점령함으로써 자신들이 이번 전쟁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되면 서방 내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비관론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푸틴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정치적 이득이라고 추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크라이나 역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양군의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베르도네츠크의 함락은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포파스나 돌출부나
이즘 돌출부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의 배치가 군사적으로는 더 위협적인데요. 하지만 정치적인 승리에 한눈이 팔린 러시아 상층부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군대 배치가 아니라 협작지를 위한 군대 배치에 몰두 중입니다. 과연 군사적 판단을 배제한 채 전쟁을 하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